아노구 TV 수요일 방송 경이 빛나는 밤에 사회를 맡은 저는 시사부로 김 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심원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 청장님이 유튜브를 언제 시작하셨죠? 그때가 5월인가요? 6월인가? 5월쯤 5월, 됐잖아요. 6월쯤이에요. 예, 그럼 한 두세 달 정도 됐네요. 2달 정도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구독자가 드디어 2만이 넘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자축을 좀 해야 되죠. 네네네. 사실은 2만 유튜버가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해보니까 나는 금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네. 2만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숫자가 2만일 딱 19,000일 때랑 2만일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19,000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죠. 네네. 열심히 보고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2만이 올라가서 예. 기분 좋게 또 오늘 2만 100명입니다. 네, 2만 100명. 100명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이제 어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신생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이제 조금 빠르게 늘더라고요. 지금 한 대략 한 7만 정도. 찬물을 꼈는. 네네네. 조국 장관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는데 어젯밤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7만이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영상은 몇 개나 올렸던가요? 영상은 한 그 전에 인터뷰하셨던 거 뭐 이런 것도 한 서너 개 정도. 여러분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 안원구 총장님 되게 신나시는데 조국 장관에 비할 수 있는 양반 아닙니까?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겨울빛님, 박고조바님, 큰성님님, ANDD님, 지네임님, 위시와시님, 구한구님, S초님, 최수진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청장님은 휴가 안 가시나요? 휴가라고 뭐 특별히 그럴 건 없고 주말에 네, 좀 쉴 생각입니다. 주말에 이제 또 쉬시고. 근데 주말에도 방송이 있지 않으신가요, 딴데? 그 방송은 하면서 네. 주말을 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토요일 하루만 쉬시는 거고 일요일 날은 일요일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방송 전까지.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셔가지고 스케줄이 방송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분이 이번 주가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시고 네. 한 분은 아크로비스타에 계시는데 예. 원래는 이제 지방에 이렇게 뭐 거제 옆에 저도인가요? 옛날에 그 대통령 별장이 거기 있죠. 네네. 저도에. 그래서 박근혜 씨가 이렇게 막 낙서하던 그 저도를 간다라고 하다가 저도의 추억.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이제 콕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도가 이제 거제도 쪽이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시기에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근무를 뭐 두 정권이나 겪으셨으니까 네네. 이런 정도로 시국이 불안정하고 혹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면 대통령이 휴가를 못 가지 않나요? 언감생신이죠. 그쵸. 이거 뭐 이때 좀 휴가 간다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아주 이 워라밸을 정확하게 잘 지키시는 남들 보고는 뭐 주 150시간도 일하라고 하고 본인은 주말 근무 안 하고 휴가 또 피크 기간에 휴가 가시고 그리고 공휴일도 철저히 다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휴일 찾고 그 주말 찾고 휴가 찾고. 네.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정말 푹 쉬는 중이라고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그럼 혹시 대통령이 이 휴가 기간에 차기 전국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냐? 근데 아니라고. 푹 쉬고 계신다고 아무것도 구상 안 하고 계신다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이제 청장님 만나 뵈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전에는 지방으로 간다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못 가고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은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 사전에 휴가를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전 동선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답사도 하고 네. 또 같이 동행도 하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준비를 다 끝내놨더니 안 가. 집에 있을래.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그 속된 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용어로 꼴리는 대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유도를 한 겁니다. 더러운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그냥 정말 그 빛나십시오. 제가 다 똥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글쎄요. 그렇게 자기가 총대를 매려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한 게 한 번이거든요. 그 아니 사표 냈잖아요. 사표 낸다고 의사 표시했다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도 하고 있고요. 그건 똥 치우기 싫다는 얘기.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냥 대기 중인 걸로 예. 잘 나오지 않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경호처의 불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자기 맘대로 어딜 간다고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뭐 술집 가기도 하고 또 뭐 빵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경호처 직원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선들 미리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사실은요, 그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근접 경호 네. 그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군인들까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선의 경찰들, 네. 경찰들도 전부 다 그 동선에 따라 가지고 교통 통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 명이 아마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갑자기 준비 다 해놨는데 안 간다 이러면은 완전 자기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쯤에서 이제 그 없어진 실탄 6발 사라진 실탄 6발.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뭐 찾을 수가 없죠. 네. 그 6발이 그 상당히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또 뭐 그냥 사라져 가지고 그냥 정말 증발해 버렸을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제 경호처 직원이 몰래 이렇게 거사를 준비하는. 옛날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 시골에서 그 총알 탄피 같은 주워 가지고 엿 깎아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뭐 한 열흘 정도 못 찾았다라는 기사까지는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실탄의 그 행방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갖고 뭐 저는- 찾은 건지 아니면 못 찾았는데 그냥 포기한 건지. 저는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병사들이 이제 실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아무 짓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방에는 항상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네네네. 다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통제를 못 하잖아요. 네. 그 6발이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따라 가지고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군대에서는 저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하물며 대통령 그 경호실이면 네. 이거는 뭐 진짜 그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네네. 근데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체계 자체가 막 다 허물어져 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거 정부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네. 이 정부라고 이렇게 칭해줄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게 지금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뭐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 청와대 계실 때 그 보통은 그 부처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업무 보고는 일단 그 대통령 일정에 맞춰 가지고 네. 딱 날짜를 정합니다. 네.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각 관련 그 수석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국토부다 하면 그 국토부 관련 비서실이 또 네. 수석실 있잖아요. 네. 거기 하고 배석시키고 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들어오면 그 들어온 부처에서도 국실장까지 다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어떤 데 난상 토론도 벌어지고 네. 그 막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부처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청와대 참모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일단 이제 보고자가 이제 장관이에요. 네. 장관이 보고를 하면 옆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면은 네. 그냥 넘어가지만 네. 좀 자기가 좀 궁금하다 이러면 그 뭐 수석 보고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든지 네. 하고 또 장관이 답을 물었는데 답을 못 하면은 옆에 배석한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대통령이 알고 싶을 때는 그 부분들을 장관이 다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한테 그 수석이나 이런 비서관들이 옆에서 그걸 또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전체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당일날 취소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아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부처에서 모든 준비를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완전 부처가 그날 동안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도 대통령 일정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은 그날 새로운 일을 그냥 끄집어 올려가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시간은 공백 기간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저는 근데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부처 있어요. 업무 보고를 3번이나 당일날 연기를 해버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부처에 대해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부처요? 그 부다요? 아니 그 부서의 장에 대한 군기를 잡기 위해서 보고하다가 네네네. 뭐 이런 다시 보고를 준비해와라. 뭐 다시 이런, 이 정도로 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보고를 해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는 그런 네. 일은 있었지만 네네. 보고도 하기 전에 미리 오늘 보고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서 규칙을 무시한 처음 보는 대통령이다라고 의견도 주시고 그래놓고도 대통령이라니 한심하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아침에 그 숙취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왜 이제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모든 게 다 귀찮아. 못하겠어.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야 오늘 뭐 있니? 교육부 저희 업무 보고 있어. 못한다 그래. 죽을 것 같아. 야 해장국 잘하는데 어딨냐? 뭐 이렇게 아마 당일날 취소한 게 아닐까. 그 조선 시대 왕들도 네.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전 회의를 좀 잡아놨는데 네. 오늘 어제 저녁에 내가 약주를 많이 해서 네. 머리도 아프고 오늘은 어전 회의를 안 하겠다. 그런 그 실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왕도 아니고 네. 이 21세기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정말 저는 근데 사실 캐릭터는 되게 탐나는 캐릭터거든요. 이 개그 캐릭터잖아요. 모든 게 다 웃기인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먹방 유튜버를 했었으면 정말 대박 나지 않았을까. 여성분 중에 먹방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방금. 쯔양이나 뭐 그런 예, 상황. 예, 예. 그 둘이 한번 붙여보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식업체를 차리는 거예요. 주식회사 먹는 데는 진심. 그래갖고 백종원 그냥 완전히 발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끓이면서 옆에서 계속 소주 먹으면서 백종원은 자기가 하잖아요. 네 여기도 참 여기도 하니까 달걀말이는 한다.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박 날 텐데 그 참 안타까운 그 걸맞지도 않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쯤 되면 김건희가 이제 집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휴가인데 뭐냐고 도대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네. 누구 때문에 못 가는지 모르는데 그걸 직접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휴가 기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좀 걱정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등장하지 않게 되면 최근에 계속 있었던 지지율 하락 국면이 좀 정체되면서 계속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최근에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게 하네요. 네. 자, 어제부터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건진법사라고 하던 사람이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쩍 많아졌어요. 네네. 한두 건이 아니라 네. 계속 이제 연달아 지금 건진 이야기가 그동안 사라졌었잖아요. 네. 그 일강조계사의 건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이게 본물 터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선거 기간 중에 양재동에 네. 비밀 캠프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때 보도가 나가면서 캠프를 접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숙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저하고 또 상당히 또 제가 관심 가지는 쪽에 네. 그게 있어서 제가 지금 좀 깊이 살펴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만 나왔는데
실제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그 취재를 좀 해보시니까 단순한 이권이 아니라 그 또 뒤에 뭐 좀 내막이 좀 있는 사안들을 지금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지금 나온 거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기 위해서 네. 중견 업체를 직접 고위공직자를 대동해서 만났다. 아, 건진법사가 건진법사가 현직 고위공직자를 데리고 어떤 기업체를 미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무마할 네네네네. 위한 문제로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만 나오고 이제 업체 이름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도니까 청와대에서 네. 이거 혹시 다른 대기업들한테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건진 조심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죠. 네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건진이를 잡아다가 네. 당신 그러고 다녔어? 그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실제로 그 뭐 돈을 받거나 문제가 진실의 있으면 방 들어가고 이게 진실의 방을 가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네. 조심하라고.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일 들어봤어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심지어는 이 건진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통제를 못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조심하라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힘일까라는 음.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세무조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네. 나와서 그 당시에 기억들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국세청장 출신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있죠. 연민복지재단이라고. 네네네네네. 그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왜 뭐 그 무슨 수륙 기원제인가 뭐 하면서 네. 소를 살아있는 네네. 소를 막 그 저 껍질을 벗겨 가지고 무슨 죄를 지냈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일강조계사가 주관이 돼서 했다는데 그 일강조계사의 그 연민복지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었죠. 이름은 사회복지재단이라고 거창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전직 국세청장 출신 맞아요. 이현동 씨. 이현동. 네네네. 그 이현동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이현동과 관련된 국세청 그 서울국세청장 했던 사람이 네. 또 거기 감사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이사로 했던 친구는 이현동 밑에서 같이 일하던 그 서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임모 씨가 또 그 들어가 있어요. 네. 다 세무 라인이네요. 그 국세청 라인. 주로 세무 라인들이 네네네. 있고 보니까 중심이 된 게 세무 라인과 이현동 씨가 나온 데가 영남대학이거든요. 네. 영남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사진들이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일강조계사의 뭐 스님이 거기 들어앉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광조계사 그 다음에 국세청 이현동을 비롯한 국세청 네. 그 다음에 영남대학 네. 요런 라인들이 거기에 지금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기사 나왔었던 것처럼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신빙성이 좀 있어지네요. 그 연결고리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세청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문회 없이 된 국세청장. 네네. 유일한 지금 처음으로 아마 청문회 없이 된 국세청장인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대구 출신이고 네. 또 그 현직에 있지 않고 물론 이 퇴직을 한 공무원도 뭐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퇴직을 했던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불러 올려 가지고 대구 출신을 했다고 해서 제가 쭉 그 관계도를 그려 보니까 네. 아마 이현동의 입김이 작용했지 않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김건희와 저 윤석열 당시 그 총장 그 내외를 네. 그 뒤에서 지원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 그 전시회 같은데도 네. 그 사람이 이제 해우스님인가 그 네네네. 하는 사람이 그 뭐 축사하러 가고 네. 해서 그 서포트를 하던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 정도 소문이 났으니까 기업체에서도 건진한테 가서 세무조사 부탁하면은 이래저래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도 정보 라인이 빠삭할 테니까 기업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네네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도는 이야기로는 굴지의 그 재벌 기업들 네. 4개가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명단은 알고 있는데 네네. 얘기할 지금 저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대기업 4군데가 있고 재벌 대기업들이 네. 이제 있어서 근데 한 군데는 뭐 일단의 그 현직 회장은 아닌데 네. 현직 회장의 가족인 네. 사람을 하고는 직접 만났다는 건진하고. 건진하고 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건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굿. 구술 그 하도록 요구를 했다. 아, 대기업 그 일가족한테 예, 구술해라. 그런 내가 소 한 마리 이야기죠. 잡아줄 테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법물처럼 터져 나온다는 게 난 더 중요하고 네. 그러고 또 일부 그 여당 국회의원 네. 현직 의원이라고 그래요. 네. 현직 의원한테는 다음 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건진이. 건진이 그래서 그 안에 또 그 후원 이 일강 연민복지재단은 이제 후원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후원 기업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잠깐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관계도를 그려봤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장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청장님 사무실을 가면 테이블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하시냐면 뭐 하나에 꽂히시면 종이를 이어 붙이면서 진짜 인적 관계도를 하나하나 추가를 하세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제가 사무실 방문했었을 때는 이 캐비넷에서 금고 같은 데서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요. 이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를 그걸 쫙 펼치면 보통은 저희가 뭐 인쇄를 하거나 그러면은 A3 정도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A3를 계속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어 붙여갖고 얘의 가족이 누가 있고 여기서 이복 동생이 있는데 여기 라인이 다시 만들어지고 막 그래갖고 지금 관계도를 그리셨다 그래갖고 제가 또 그냥 그때 기억이 나서 웃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 독립적으로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이.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회장 가족을 만나서 구술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제 아마 후속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이미 이제 그 내부에서 안 나오면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지금 건진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알려져 있던 천공하고 네, 누가 더 셀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진짜 누가 더 가까울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뭐 누구는 어떤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틀어졌다. 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건진이 틀어졌다는 건가요? 그 건진이 뭔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전화를 안 받아서 일부러 뭐 이걸 터뜨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있어요. 네네네. 그건 지금 뭐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미 자기들끼리도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모든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지지율 하락과 연결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지금 벌써 지지율 하락 요인은 뭐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지율 하락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 보수 우파들 중에서는 또 결집하는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결집하려고 하는데 또 사건이 하나 또 사건이 터지고. 또 더 큰 게 또 터지고 그렇죠. 지금 아이들 유치원 그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지금 한다는 네. 건 그 오세훈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건 정말 그 거의 수소폭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저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스타 장관이 박순애 장관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얘기하고 계속 사고를 쳐주니까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지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게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던진 얘기가 이렇게 지금 커져버린 거잖아요. 던진 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청와대 설명으로 보면은 그 윤석열 씨가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아까 그 두 사람이 독대 보고를 하잖아요. 네. 이 독대 보고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일부러 네. 일단
권력 기관의 장들은 독대를 아예 안 했고요. 대통령이 그렇죠. 네. 이 구설수가 나올 수 네. 있어서 독대를 아예 안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독대를 만약에 부득이 뭐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자리면은 반드시 관계 그 수석들을 반드시 배석을 시키고 네. 비서실장도 배석을 시키고 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듣도록 네.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그런 보고를 한다고 하면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전문가들은 들어보면 이거는 이게 상당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다 느낌이라는 게 오거든요. 네. 그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유치원 선생님도 찬성 안 하고 학교 그 어린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선생님도 찬성 안 하고 반대하고, 네. 학부모도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이게 누구 하나도 그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그것도 숫자를 그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네. 사람들을 그 뭐 지금 이야기는 산업 일꾼들을 많이 그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학교를 입학시켜가지고 1년 빨리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한다는 건데 네. 그게 18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다 자동화되어 있으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설에서는 그 한 그렇게 하면 한 4조가 그 보육 예산이 지원금이 줄대요. 그리고 보육 예산을 줄여서 그걸 갖다가 노인층들한테 네. 이거를 이제 어차피 지금 예산이 지금 연간 한 5년간 60조 정도가 지금 세금이 덜 거칠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인세 감면해 줬으니까. 감면부터 네. 그렇게 되니까 세율 자체를 지금 3%를 낮춰줬잖아요. 네. 그 세금을 줄어내는데 그쪽에서 한 10조씩 떨어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 되면은 그래서 한 5년간에 60조가 지금 줄면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를 좀 줄여보려고 보육비를 아껴서. 하려고 했다는 또 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어디까지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짐작하는 것뿐이고 또 아니고는 뭐 그냥 술 먹고 그냥 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던져 본 거다는 네. 말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출산을 해결할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그냥 막 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20살에 그 성인 행위를 하지 말고 19살에 하라는 얘기죠. 1년 빨리. 성인을 빨리 만들어서. 네, 저출산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처음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20살에 사고 치는 것보다는 19살에 사고 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사실이 아닐 거겠지만 진짜 그렇다면 그건 처음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저출산 정책이다, 저출산 그 대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 얘기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경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그거를 이제 성인이 빨리 되어서 아기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일찍 국가가 이제 학교에 넣어놓으면은 뭐 아이들 돌봄이나 이런 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거겠죠. 네네네. 그 돌봄이나 이런 걸 더 국가가 맡아주면 해결되니까 더 많이 나을 거다. 것이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역시 잘못한 청장님은 거겠어요? 다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빨리 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역시 배우신 분이 다르십니다. 저처럼 근본 없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네요. 해석하는 거에도. 그렇겠네요. 그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보육 부담을 국가가 5세부터 책임질 테니까 설마 많이 나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오늘 이제 박순애 장관이 그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박순애 장관이 지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전후 관계가 바뀐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내가 이번 정부에 내가 미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이 정부가 이제 졸속 불통 네, 정부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여기 그냥 나오는 생각나는 대로 아까 뭐 꼴리는 대로 그냥 네네. 뱉어버린다고요. 자, 드디어 꼴리는 대로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충분한 그 토론이나 검토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도 없이 네, 이렇게 던지고 아니면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를 그 이름을 졸부다. 졸부, 졸속 정부. 네, 하하.
아 졸부네요, 진짜. 그뭐 윤석열 씨도 뭐 김건희 씨 덕분에 졸부가 된 것도 맞고 갑자기 그렇죠. 좀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그럼 김건희 씨 얘기를 해보니까 또 며칠 전에 국민대가 큰 일을 또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여론에 굉장히 또 안 좋지 않을까요? 그 논문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 논문은 표절이다라고 대부분은 판단하는 논문을 하나는 판단할 수 없고 나머지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온 국민이 이미 네.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지 논문 아닙니까? 그거? 네네네. 그 유명한 네. 그 유지 논문을 그야말로 뭐라 YUJ YUJI 예. 유지 뭐 유지는 멤버 뭐라 유지 이렇게 돼 네, 있었죠. 그렇게 예. 썼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네.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국민대학 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국민대학이 국민대학 한 거죠. 이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경민대로. 그래. 진짜 국민대학이라고 하기 된 국힘대학이 좋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학교는 망신을 당하는 거고 지지율의 어떤 여론에는 더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냥 김건희 체면만 세워주고. 근데 체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대학도 문제고 네.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네. 그분들 다 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 논문 사실은 그 컨셉 자체도 무슨 관상을 뭐 데이터 그 정보화 해갖고 만드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머리는 주걱턱하고 잘 맞는데요. 그건 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딱 생각나는 커플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놀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논문이 정말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쯤 되면은 윤석열 정부한테 이쁜 짓 해야지 하고 그냥 털어주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정말 그 정도의 머리가 될까 싶은데 이 악재들을 지금 한목에 다 쓸어내려고 지금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닌가. 이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악재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그냥 소낙비 쏟아지듯이 지금 막 계속 쏟아지고 있고 네. 이게 그냥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계속 쏟아진다는 말씀하시니까 또 대통령 관저 공사도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관저공사에 거기도 연민이 또 등장해요. 그 업체가 연민이랑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저공사를 하는데 이제 설계 감리 네네. 이 업체가 그 연민의 후원 기업이 그 지금 언론상에서는 코바나 컨텐츠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통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에 또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도 했지만 연민복지재단에다가 같이 연결돼 있는 회사들이다. 거기 H입니다, 거기가. 네. 그리고 또 거기도 대구 사람이에요. 네. 그 사장이. 네. 그래서 다 이현동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또 그 건진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건진이 거기서 축출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축출된 시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축출 쪽에도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안 받으니까 지금 그럼 내 전화를 안 받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던져 이런 이야기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지금 나올 수도 있다. 네. 갈 때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의아했던 게 이 건진법사 논란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그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기위 사실을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실이라는 거는 그 인사를 그 인사 제청을 그 수석실에서 이제 보통 하면 네. 그리고 건이죠. 네. 인사 제청이죠. 네. 그걸 하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지금 그게 그 검증 기능이 어디로 갔나 하면은 지금 법무부로 가 있잖아요. 인사관리단인가. 인사
정보 인사정보관리단인가 뭐 네네. 하는 이름으로 갔죠. 그게 이제 그 글로 갔는데 지금 옛날에는 이걸 친인척이라든지 그 민정에서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민정에서 이 친인척 담당을 했어요. 네. 그 친인척 중에는 이제 그 부인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과 관련된 뭐 가족들, 네. 그다음에 자기 친가 쪽으로 또 그 뭐 주변에 가까운 그 사람들까지도 다 스크린을 하는 쪽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문제가 청와대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네. 그걸 이제 두게 돼 있어요. 특감팀이라고. 네네. 근데 그 박근혜 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네. 민정하고 특감팀이 부딪히는 바람에 음. 특감팀을 없애놓는데 그 뒤에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던 네.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결국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눈 감겠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권능도 없는 네. 공직기강 비서실이 이거를 조사를 한다고 네. 한 것은 더 이상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진을 대통령실에 채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채용을 하는 이제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벌써 61년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공무원 정년 기간에도 뭐 그 관계 없이 이제 네네. 별정직으로 무슨 특채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체계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전혀 지금 뭐 정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지금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정부는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교육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5세 입학 그 정책에 대해서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철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만약에 밀고 나가게 되면 네. 이거는 뭐 저는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약간 그 벌써 그 좀 겁을 먹기는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후퇴하게 되면 또 그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힘 빠졌다라고 생각해갖고 또 그냥 똥꼬집을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생각이 미쳐질까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바꿔서 다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요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 지금 이제 5세를 입학하는 거는 그래도 좀 정부가 후퇴하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사정기관과 관련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 반대 여론이 있어도 그냥 뚫고 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자기들 생각에는 네. 그것밖에 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 그 카드는 쥐고 있어야 네. 결국은 어쨌든 여론이 심상치 않을 때 사정 정국을 조성해서 본인들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뭐 헛발질 많이 했잖아요. 앞에. 네. 근데 끝까지 그래도 계속 그냥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건 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계속 그 끌고 가겠다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돌파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제자로 경찰국이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근데 경찰국이 이제 향후 이제 그 경찰 행정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변화나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일단은 저 경찰청을 자기들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장악을 한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반발도 하고, 네네. 그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그 인식이 굳어졌죠. 네네.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사실 모든 그 반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찰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만약에 자기들 통제권 밖에서 벗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노동 그 쟁의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그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끝까지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어서 했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해서 그런 시위가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네.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거기에서 반발을 해? 그럼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한 20, 30년대 전으로 돌아가서 네. 결국은 엄청난 파국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끝까지 가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경찰위원회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이제 그 내각은 아니지만 네. 그 하나의 위원회로서 이제 총리 산하에 이제 두는 그래서 독립 부서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을 이제 탄핵을 한다든지 네네. 해가지고 아예 이 자체를 무력화해버리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고려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탄핵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네. 탄핵 요건으로 보면은 어쨌든 법을 위반하고 그냥 시행령으로 네네. 설치를 하겠다고 네. 지금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 발의를 할 때 3분의 1의 국회의원만 있으면 되는데 100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되는데 네. 그 100명 그 최대는 그 참석자의 가반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국힘당까지 다 참석한다면은 150명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충분히 여기 170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3분의 1 발의를 하고 100명이 발의를 하고 그 150명이면 이건 충분히 탄핵이 되고 물론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그 판단을 하겠지만 네.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끝까지 지금까지는 탄핵을 발의를 했을 때 안 나가고 버텨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적이 없어요. 장관인 경우에는. 네. 그럼 만약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 뭐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이 됐다. 네. 그럼 이거는 대통령까지도 그렇죠. 상당히 또 탄핵의 결과로 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네임덕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장관이 탄핵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끄러우니까 지지율은 계속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버티다가 탄핵되는 거는 네.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고. 그럼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탄핵까지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남아 있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 의중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결국은 헌법을 위배한 장관을 두둔한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겠네.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완전 국민들한테 완전히 다 이제 일종의 대통령 탄핵은 지금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잖아요. 네네. 3분의 2를 일단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200명이라는 네네. 국회의원이 확보돼 있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충분히 경고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자꾸 뭐 탄핵하면 역풍 부느니 뭐 지금 때가 아니니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필요하나? 우리 네. 국민들이 저 민주당 보시면 지금 여론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한 68%, 뭐 70% 가까이 네네, 막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인가 그거는 보면은 30뭐 5, 6% 거기서 네네.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민주당 너는 못 받아내. 그러니까 너는 민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라고 네. 하는 경고잖아요. 네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당 대표 최고위원 여기만 지금 자기들 안위 또는 자기들 자리 네.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사실은 성숙한 지지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했을 때 좀 날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그게 때로는 뭐 이재명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강훈식 의원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던 그 후보자들도 여전히 지금 전당대회만 너무 몰입해갖고 정부 견제하는 역할을 야당이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 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못하는 그런 지도자는 사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용진 씨하고 저기 강훈식인가요? 네네. 그 두 사람은 지금 그야말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지금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다가 또 무슨 그 저소득층 자체가 그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건 맞잖아요. 지금 맞죠. 그 팩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그 자당의 그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네. 자기도 될 수 있지만 서로가 다 같은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걸 갖고서 계속 자기 존재감을 그러니까요.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자신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신은 없겠죠. 네. 현실적인 그 어떤 저거에 부딪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오늘만 살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이재명 의원이 뭐 후보가 되면은 계속 평생을 당 대표 할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네. 꼭 그 앞에 가는 사람 잘못됐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니는 뭐 할 건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재명 의원까지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최근에 신설됐던 경찰국은 그 경찰들이 결국은 경찰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 잘 보시면은 네. 이 공무원들은 네. 가장 핵심인 게 인사입니다. 네네. 인사라고 하면 이제 채용, 보직, 그다음에 승진 네. 이런 경로를 다 이제 인사라는 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 공무원들의 인사를 어디서 하겠냐면은 경찰국을 통해 가지고 행자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검찰이 인사를 검찰국에서 지고 있어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그 통제를 하니까 네. 꼼짝 못했다는 거를 본 알고 거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을 지배하겠다. 그 인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경찰들이 요번에도 이제 거기 또 조금 더 인사를 범위를 넓히면은 징계까지도 거기 포함되거든요. 네네. 공무원들은 월급쟁이고 또 한 가정에 또 가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들이 그 먹이 살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그 한직으로 밀려난다든지 또는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할 수 있겠어요? 그 부당한 지시에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읽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경찰 조직이 경찰국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영향가 있는 재물은 이재명 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8월 28일 전당대회 전에 경찰 쪽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 버리면 전당대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됐던 어떤 그 정부 조직의 경찰들이 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조직에든 그 튀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정치판에서는 네.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자기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에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래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제 물론 당 대표가 될 수 없는 게 기소만 하면은 네. 당 대표가 될 수 없도록 당헌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소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거는 저거는 기소할 거리다 아니다 이런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야말로 엄청난 역풍으로 네. 이 정권까지 사실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마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되게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가 만약에 불거졌을 때 민주당이 단합해 갖고 이재명을 뭐 도와주거나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다른 이제 후보들이나 그쪽 계파들에서는 저 봐라. 경찰이 저렇게 판단한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민주당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는 못할 겁니다. 네. 채팅창에서 1812년 소공님이 우유빛깔 안홍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머리카락 색깔하고 그 양복 색깔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댓글을 주셨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보니까 머리 빛깔하고 옷하고 이렇게 정말 깔맞춤한 것처럼 보이네요. 얼굴색하고. 얼굴색도 그렇고 아주 우유빛깔 맞습니다. 우유빛깔 안홍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좀 대중의 지지를 받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가 맞춰지고 어떤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다음에 똘똘 뭉쳐갖고 결국은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게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뭐 대표는 내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네네네. 이제 어대명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요. 예. 우리 김 선생도 이제 당 대표 네네네. 창당 대표이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들 잘못 뽑아놓으면은 네. 아무 짓도 못해요. 최고위원들이 딴지를 걸면 딴지 걸고 뭐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국민의힘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막 사표를 내면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배제하고 아예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려고 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뭐 최고위원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개혁적이고 성실한 그런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저는 당 대표는 뭐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니까 네. 그 뭐 투표 행사할 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 바로 한 표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네. 보고요. 뭐 쭉 하면 할수록 아마 그쪽으로 더 가지 네네.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8명 중에 5명을 뽑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8명 중에 5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제 친명 대 비명의 네. 그 친낙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다수가 네.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네. 이재명 대표를 뽑아놓고 흔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 되면은 결국 그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 지나온 그 과정을 보면 전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냥 망조로 가는 하나의 그 이재명도 별 볼 일 없네. 결국은 그렇게 그 밑에서 최고위원들이 장난을 치게 되면 이재명한테 기대하고 당 대표를 뽑아놨더니 그래봤자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도 별 볼 일 없네라고 하면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좀 단축돼 버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당 대표 선거지만 네. 최고위원 선거에 민주당이 제대로 적응해야 될 것이다. 뭐 앞으로 한 2년 좀 덜 남았지만 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이 대표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잘 뽑혀져서 좀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개혁적인 성향으로 갔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민주당이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이 보이는데 네. 그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 통합하고 이제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여당이 아니에요. 이제 네네. 여당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쨌든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있는 걸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여당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협치하자, 뭐 통합하자, 자기들이 마치 그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숫자가 지금 많다 보니까 그 미망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야당이다 보니까 의회에 자기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결국 자기들 안에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날선 비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지금 사라졌죠. 네, 물론 이제 또 지금 어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국힘당하고 지금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이건 매일같이 그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네. 정말 좋은 장이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 좀 안타깝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인 거죠. 엄청난 호재죠. 사실 네. 민주당은 봐라 저거 봐라. 네. 그 윤석열을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냐. 음. 그거를 사실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거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필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반대잖아요. 국민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도 못 받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과학 방역 하더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지금 그래요. 코로나가 지금 보면 지금 뭐 10만 명 뭐 네. 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그 진단 키트를 전부 다 공짜로 이렇게 그 네네. 보건소에 가면 다 해주기 네.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케어해 주니까 네. 아 이게 내가 한번 조금 혹시 이상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지금은요. 가봐도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내고 네. 자가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 가서 확인해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어차피 격리 자기 집에서 격리해야 되고 네. 치료비도 자기가 내야 되고 네. 왜 갑니까? 그거를 그렇죠. 지금 한 1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PCR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할 바에는 내가 지금 급하고 저거 한데 옛날 같으면 돈이라도 정부에서 다 주고 치료비 네. 다 해주고 문제 있으면 또 중증 치료는 또 가서 해주고 하니까 아 이게 정부를 믿고 이제 가서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르긴 해도 네. 가서 검사를 맡아 보면은 지금 그 숫자의 한 두 배,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네네네네.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지금 아 그럼 과학 방역이라고 하고 각자 도생 이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슈만 갖고서도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PCR 검사할 때 10만 원 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민주당에서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잖아요. 그럼요. 그거 숫자를 전부 다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실태 조사하고 네. 민주당 그 민주당 연구원 있잖아요. 네. 민주연구원 네. 같은 데서 이걸 다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만 줘도 네. 아 민주당이 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를 왜 없애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고 충분히 그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쁘게 보이겠지.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그 말을 한 마디도 하나요 지금? 그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80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170명이. 국회에 있겠죠, 뭐. 국회에 있겠죠. 네네. 뭐 휴가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공격의 포인트들을 잡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 TF를 각각의 사안마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유명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그 위원장으로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이제 2년 있다가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172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뭐 이런 의원들도 많고 이름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네. 한 140, 50명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기는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국힘당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네네.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감이 별로 없고 네. 이 의정 활동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네. 사람들은 사실 이런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할 게 아니고 서로 그 팀 플레이를 해야 해서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묻고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다음 네. 이어서 당신이 이거 묻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지금 그 국힘당은 그런 거는 아주 잘하죠. 잘하거든요. 특히 언론하고 같이 네. 잘 연결해가지고 언론에서 던지고 국힘에서 받고 다시 언론에 그걸 에스컬레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일을 만들어가는데 민주당은
저 사람들이 왜 월급쟁이 그냥 그걸 하나의 자기 직장으로 그냥 들어와서 그러니까 목표가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목표가 국회의원 월급 받는 거. 국회의원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목표가 국회의원이었던 거고 또 다른 목표는 다음번에도 국회의원 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우스운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그 서른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다 그래갖고 제가 뭐 지인한테 야 서른도 나온대 그랬더니 서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가. 근데 5선이나 한 사람이 그 서른 의원은 뭘 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TF 구성해갖고 좀 잘 싸우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근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추미애 장관. 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는 좀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요즘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주 날선 비판을 제대로 하고 뭐 민주당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 보고 야 역풍 두려워하지 마라. 행안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 근데 역풍 두려워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지지율 안 빠질 것 같니? 뭐 이런 메시지도 주고 하시거든요. 정말 이런 그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좀 더 민주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추미애 장관님은. 아니 추미애 장관님한테 아쉬울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아쉬운 그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어떤 일을 못 하고 그냥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태가 아쉬운 거죠.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참 민주당의 고질병인데 네, 자기들은 못하면서 네, 옳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뒤에 뒷담 말을 하고 네네네. 이러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네,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재명 의원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같은 분하고 네, 빨리 당에서 그 어깨동무하고 네. 같이 이제 우리가 나가자 할 그런 자세가 돼야 네, 민주당이 난 바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가 돼야 되고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민주 진영에서 특히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네.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일이라는 게 아무리 그 좋은 저걸 가지고 있더라도 같이 이게 어깨 걸고 네. 같이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고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가장 국민들한테 이제 사이다 발언하고 이 개혁적인 그 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소위 수박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네. 지금 그 둘러싸여 가지고 네네. 계속 하면은 한 번씩 보면 물론 전략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같이 가야 된다라고 네. 해서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망하고 이재명 의원도 망한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이 전략적으로 추미애 장관이랑 연대해서 이재명은 좋은 역할하고 추미애 장관이 껍데기는 가라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뭐 추미애 장관한테도 너무 그런 그 양보하고 뭐 네. 희생해라 이런 거는 그분이 뭐 희생하려고 좀 그렇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같이 그 경쟁하면서 네. 서로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네.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경쟁하는 사람들처럼 막 뒷다리 잡고 막 네. 뒷담화하고 막 뒤에서 막 그 총질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지금 추 장관은 그 큰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뭐 여러분들 다 페이스북 같은 걸 보시면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 초점들을 팍팍팍 찌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분이 그 어쨌든 민주당의 리더로서 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네. 전부 다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자기 가는 길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아닌데. 네. 예를 들면 그 저소득층 발언 때문에 그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을 계속 공격할 때 추미애 장관이 거의 유일하게 이거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방에 정리했잖아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지지하는 거 맞다. 이걸 왜 비판을 하냐. 이렇게 또 지원 사격을 해주신 거 보면서 이분 참 정말 그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으시고 거의 어떤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핵심을 딱 지적해갖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그래서 좀 추 장관님도 민주당에서 좀 더 큰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 본인은 뭐 물론 그런 정치인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네네. 우리 그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몫이죠. 네. 네,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홍대의 빗소리는 언제 들어도 졸립니다. 이제 주무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 목소리도 좀 버팀이 됐나요? 네, 그렇죠. 이미 벌써 막 많이들 졸고 계시네요. 뭐 산책님 졸고 계시고 깜짝깜짝 놀래시고 빵순이님 뭐 이제 자다 깼다 뭐 이러신 분들 있는데 이제 빗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2만이 넘었는데 이제 3만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사부로 TV는 지금 7만, 6만 3천입니다. 7만 또 빨리 가시도록 네네. 해야 될 거고 우리 많이 겹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여기서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서로 와서 좀 이렇게 네, 그 서로 상부상조 해갖고 교차 구독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조국 장관님 따라 잡아봅시다. 조국 장관님 뭐 그 우리가 많이 또 그것도 많이 키워야죠. 그럼요. 네, 그 조국 장관님 페이스북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200분. 그래요. 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주무세요.